안녕하세요 여러분, 띵킹프로그 띵프입니다. 오늘은 위에 보는 바와 같이 여러 효과들을 조합해서 광고에서 자주 쓰이는 CG 표현들을 해볼까 하거든요. 보통 이런 표현을 하려면 파티큘러나 스타글로우 같이 유료 효과들을 써줘야 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오늘의 목적은 최대한 무료 효과만을 사용해서 이런 CG 표현을 해주는 게 목적이고요. 일렁거리는 물결도 보이고 있는데 저런 표현은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원하시는 사진 한 장을 준비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배경이 뚫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포토샵에서 눕기를 따서 가지고 오시던지 아니면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이런 사진을 하나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될 효과가 하나 있는데 세이버라고 하는 무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플러그인을 설치할 수 있는 파일은 제가 아래쪽에 홈페이지를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 거기 가셔서 다운받아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컨트롤 플러스 N 눌러서 컴포지션 이름을 메인이라고 하고 프리셋은 HDTV 1080 29.97 듀레이션은 10초 정도 가겠습니다. 화면 위에다가 준비하신 파일을 올려주시고 스케일은 적당하게 줄여주세요. 그 다음에 배치를 위아래 배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컨트롤 R 눌러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룰러로 안내선을 꺼낼 수가 있죠. 인포에서 이 안내선의 위치를 맞출 수가 있는데 한 800 정도로 위치를 맞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가이드 포지션이 800이라고 써져 있죠. 얘는 이런 식으로 위치를 맞춰 놓을 거고요. 마스크를 이렇게 따둘게요. 이 상태에서 자 컨트롤 Y 눌러서 솔리드 만드는데요. 이름을 세이버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세이버 효과를 바로 적용을 해주시는데 기본적으로는 기다란 막대기 형태로 나와요. 자, 세이버 레이어의 위치를 아래쪽으로 맞춰 놓고 세이버 레이어에 마스크를 딸 건데 이 사진의 형태로 마스크를 딸 거고요. 네, 그 형태에 맞게끔 요 빛이 보일 수 있게 만들 거예요. 자, 펜툴로 자, 세이버 레이어 자, 요렇게 마스크를 따는데 요 사진보다는 좀 작은 영역으로 마스크를 따주시고요. 요런 식으로 뭐 대충 하시면 돼요. 자, 대충 하시면 되는데 너무 대충은 좀 그렇죠. 이렇게 따다 보면은 마스크의 간격이 이렇게 가까워질 때가 있는데 마스크의 간격이 가까워지면 이 빛과 빛 사이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여기만 굉장히 쨍쨍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주의하시면서 마스크의 간격을 뭐 너무 가깝지 않게 조절해 주시는 게 좋겠고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는 자 여기서 한번 끊어야겠네요. 컨트롤이나 알트 누른 상태에서 아무데나 클릭하면 한번 끊기죠. 자 계속 말씀을 드려보자면 뭐 마스크의 간격을 너무 가깝게 붙여 놓으면 요 빛이 서로 엉겨 붙으면서 너무 그 부분만 쨍해지기 때문에 그거 주의하시라는 거고 이런 부분은 이제 뭐 요렇게 딸 순 없죠. 이렇게 따면 너무 가까우니까. 해서 마찬가지로 뭐 요쯤에서 Alt나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아무데나 클릭해서 한번 끊어주고 요렇게 일자로 마스크를 하나 그려 놓겠습니다. 끊어주고 네, 위치만 좀 맞춰 놓을게요. 자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후다다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완료했고요. 왼쪽에 커스터마이즈 코어 타입을 레이어 마스크로 하시면 이런 식으로 마스크를 딴 이 선을 따라서 빛의 막대기가 생긴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프리셋이라고 해서 이제 원하는 모양을 변경할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효과죠. 재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모션도 진행이 돼요. 자, 우리 여기에서 셀룰러라는 걸로 프리셋을 잡아 놓을 거고, 색깔을 좀 원하시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밝기 조절을 하려면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얘만 또 다시 볼게요. 여기 코어 사이즈를 조절을 하면은 이 막대기의 두께가 달라지면서 밝기 조절이 좀 가능하고, 글로우 인텐시티 요런 거 조절해 가지고도 빛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고, 아니면 아래쪽에 글로우 세팅 해 가지고 뭐 글로우 1, 2, 3, 4 이렇게 해 가지고 좀 더 세부적으로 밝기의 수치값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해서 뭐 글로우 인텐시티는 200, 뭐 코어 사이즈는 1 정도, 그리고 글로우 글로우 1 인텐시티는 한 1 정도, 글로우 2는 0.5 정도, 뭐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적당한 밝기가 된 것 같고, 아니면은 뭐 오퍼시티를 이렇게 조절해서 밝기를 더 조절할 수 있겠죠. 80 정도 줘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번에는 가로를 가로지르는 빛을 표현해 볼게요. 이번에도 컨트롤 Y 눌러서 솔리드 이름 세이버라고 하고요. 세이버 효과 적용하고 블렌딩 모드 스크린 해주세요. 이게 원래 그 검정 색깔 배경이 있는 애거든요. 그래서 블렌딩 모드는 스크린 해주시고, 마스크를 가로로 길게 딸 거예요. 요래 해놓고, 자, 안내선에 맞춰서 마스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즈 코어에서 레이어 마스크 해주시고요. 왼쪽 위에서 프리셋을 고스트로 해줄게요. 고스트로 한 다음에 색깔을 맞춰야 되니까 아래쪽에 세이버에 컬러를 요거를 컨트롤 C로 복사해서 여기에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해주시면 색깔은 맞춰졌고요. 코어 사이즈는 한 3 정도 올려서 두께를 좀 두껍게 해줄게요. 근데 오늘의 예제 영상 보면은 요 왼쪽과 오른쪽이 되게 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여기 보시면 뭐 엔드 사이즈 조절하면 오른쪽이 얇아지고, 스타트 사이즈 조절하면 왼쪽이 얇아져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스타트 사이즈도 0 주고 엔드 사이즈도 0 주면은 완전 없어지거든요. 해서 좀 머리를 써볼 거예요. 자, 얘를 컨트롤 D로 하나 복사할게요. 그 다음에 이 레이어만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엔드 옵셋 이라고 하는 걸 조절하면 오른쪽에서부터 없어지고 나타나고 하고요. 스타트 옵셋 조절하면 왼쪽에서부터 없어지고 나타나고 해요. 자, 이걸 이용해서 일단은 엔드 옵셋을 한 50% 해서 반띵 해주시고, 스타트 사이즈 0 해서 왼쪽이 얄쌍해지게 만들게요. 이번에는 두 번째 세이버만 보겠습니다. 얘는 스타트 옵셋을 50 주시고 엔드 사이즈를 0 줘서 오른쪽을 얇게 만들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를 합치면은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는데, 가운데가 약간 좀 비게 되네요. 해서 위쪽에 있는 세이버에 엔드
옵셋을 50.5 네, 요 정도 주니까 좀 달라붙었네요. 네, 요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모션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예제 영상에서는 얘가 조금씩 깜빡거리는 것 같긴 했는데, 깜빡거리게 하려면 요 왼쪽에 플리커라고 하는 속성이 있거든요. 여기에 인텐시티와 뭐 스피드 요런 식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올려놓으면 이제 깜빡깜빡거려요. 네. 보시면 조금씩 깜빡깜빡 거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밝기가 조금씩 달라지죠. 너무 심하게 하면은 되게 이상하니까 이 정도만 깜빡거리게 만들겠습니다. 튈 듯 안 튈 듯. 이렇게까지 만들어 놨고, 이제는 일렁거리는 수면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조정 레이어를 하나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레이어. 얘 위치를 이렇게 내려서 또 안내선에 맞춰 주시고요. 미러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자, 미러라는 효과가 하나 나타나요. 여기 왼쪽에 리플렉션 센터가 있는데 아이콘이 있죠. 이거를 조절해서 여기 가운데에 맞출 건데, 뭐 정확히는 960,800 맞춰 놓고요. 리플렉션 앵글 값 이렇게 돌려주면, 자, 90도 주시면 이렇게 위아래가 반사돼서 맺히는 상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여기를 일렁거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효과가 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첫 번째로 간단히 보여드려 볼 효과는 뭐 터뷸런트 디스플레이스라는 효과가 있어요. 이거를 적용하면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왜곡을 시켜주는 효과인데, 디스플레이스먼트 항목에서 호리존 디스플레이스먼트 가로로만 왜곡을 시키겠다 해서 요거 해가지고 뭐 어마운트 값 올려주고 사이즈 값 뭐 줄여주고, 요러면 좀 수면 같아 보이나요? 그래서 에볼루션 값 이렇게 조절하면은 이글이글 움직여서 이런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수면처럼 보이진 않아요. 그죠? 왜냐면은 물이 이렇게 일렁거리면은 이렇게 맺히는 빛의 상이 좀 있잖아요. 근데 얘가 이런 물에 맺히는 빛 같은 게 표현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디테일하게 물 표현 같아 보이진 않고요. 자, 뭐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해서 우리가 써볼 효과는 CC 글래스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효과는 소스가 필요하거든요. 하얀색과 검은색의 소스를 대입을 해서 소스의 하얀 부분은 튀어나오게 만들어주고 검은 부분은 움푹 패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예요. 그러면서도 여기 보시면 이제 글래스라고 써있잖아요. 말 그대로 유리와 같은 질감을 줘서 뭔가 표면이 좀 반짝반짝하게 보이게 만드는 그런 효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소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플러스 N 눌러서 컴포지션 이름을 뭐 CC 글래스 소스라고 할게요. 해놓고, 자, 컨트롤 Y 눌러서 솔리드 하나 만드는데 이름을 프랙탈이라고 하고요. 하얀색과 검정색의 소스가 필요하다 그랬죠. 가장 대표적인 효과로 프랙탈 노이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적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무슨 먼지 꾸대기 같은 효과가 나타났는데, 보시면은 말 그대로 하얀색과 검정색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할 거고요. 왼쪽에서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랙탈 타입을 다이나믹 프로그레시브 해주시고, 아래쪽에 인버트 체크하면 이런 식으로 색깔이 뒤집히면서 딱 보기만 해도 뭔가 물보라 같은 느낌이 나죠. 뭐 사람 세포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 거고요. 왼쪽에 콘트라스트 대비값을 주는 거예요. 하얀색은 더 하얗게, 검은 건 더 검게 해서 120 정도 줬어요. 자, 왼쪽에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항목에서 뭐 스케일 조절해서 패턴의 전체적인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 아래쪽에 뭐 서브 세팅 같은 거에서 서브 스케일 보시면 안에 있는 디테일한 패턴의 요소들의 크기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요 정도 크기 조절해 주도록 할게요.
자,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좀 이글이글 움직이는 게 필요하니까 에볼루션에다가 익스프레션 하셔서 타임 곱하기 200 정도 주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패턴이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물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일렁거릴 뿐만 아니라 물은 어디론가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0초에 옵셋 터뷸런스에 키프레임 찍어주고 뭐 마지막 초쯤 가서 흘러가게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수치값을 좀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시켜보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전체적으로 흐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메인으로 오셔서 CC 글래스 소스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점을 자, 앵커 포인트 툴 스냅핑 체크하시고 위쪽에다가 이렇게 딱 맞춰주시고요. 위치를 이렇게 내려서 딱 맞춰줄게요. 그 다음에 3D 레이어 체크해서 R 눌러서 뭐 X 로테이션으로 뭐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한 마이너스 82도 정도? 이렇게 주시고 크기가 너무 좀 패턴이 작은 것 같아서 스케일 150% 정도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흐르는 소스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자, 조금만 더 편집을 해볼게요. 프랙탈 레이어에서 트랜스폼의 스케일을 좀 더 조작해 볼게요. 유니폼 스케일 해제하고 헤이스를 좀 이렇게 낮춰서 살짝 좀 찌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로로는 조금 늘려줄까요? 이렇게. 그래서 메인을 확인해 보면 좀 더 가로로 찢어져 있는 모양새를 보실 수가 있고, 자, 메인에서 이제 이 상태 그대로 다시 한번 프리컴포즈를 할게요. 레이어를 오른쪽 클릭, 프리컴포즈, 단축키는 컨트롤 쉬프트 C입니다. 자, 프리컴포즈를 해줄 건데 무브얼로 할 거고요. 이름을 CC 글래스 소스 2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무브얼로 프리컴포즈를 하면 어떻게 되냐, 지금 영역이 CC 글래스 소스의 영역이 이렇게 크게 잡혀 있잖아요. 무브얼로 프리컴포즈를 한번 더 해주면 영역이 이 컴포지션의 영역으로 딱 재정립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얘는 이제 소스로 쓰이는 거지 화면 안에서 이렇게 보여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눈은 꺼줄게요. 자, 조정 레이어로 다시 갑니다. 이미 적용해 놓은 CC 글래스의 서페이스에 범프 맵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방금 만들었던 CC 글래스 소스를 넣어줘요. 자, 그럼 벌써 뭔가 빛이 느껴지고 약간 이렇게 일렁거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소프트니스는 얼마큼 이걸 좀 부드럽게 표현할 건지 좀 값을 좀 낮춰줄게요. 헤이스는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이 얼마만큼 튀어나오느냐 해서 한 70 정도 주고요.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전체적인 왜곡률 해서 100 줄게요. 이 상태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수면이 일렁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실행해보면 이렇게 제대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여기 이렇게 만들어놨던 세이버의 위치는 맨 위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세이버로 경계를 명확히 나눌 수 있겠죠. 수면의 모습을 좀 살펴보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소스의 상태를 좀 변경해 주셔도 괜찮고요. 여기 있는 크기를 좀 더 내가 조절을 한다든지 이런 대비값을 좀 더 준다든지 요래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변경을 하면은 메인에 바로바로 반영이 되니까 원하시는 대로 수치값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다음에는 좀 더 디테일한 표현을 위해서 예제 영상에서 보면은 이 사진하고 좀 멀어질수록 수면이 좀 뿌얘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자,
자, 이런 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여기에 뭐 카메라 블러라고 하는, 카메라 렌즈 블러라고 하는 효과를 적용을 시켜 줄게요. 자, 전체적으로 지금 뿌얘지고 있는데 여기 있는 뭐 블러 레디우스 값을 올려주면 더 뿌얘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가장자리가 좀 살짝 이렇게 먹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리피트 엣지 픽셀 체크해서 가장자리가 먹어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면 되겠고,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사진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뿌얘지는 거지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뿌얘지게 만들 건 아니잖아요. 해서 요것도 소스가 필요해요. 검은 부분은 카메라 렌즈 블러 효과가 적용이 안 되고, 하얀 부분은 카메라 렌즈 블러 효과가 적용이 되게, 뭐 그런 식의 소스를 만들어 볼 거거든요. 일단은 이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의 위치도 이렇게 좀 잘 내려놓도록 하고요. 소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플러스 N 눌러서 컴포지션 이름을 카메라 렌즈 블러 소스라고 할게요. 자, 이번에는 컨트롤 Y 눌러서 솔리드 하나 또 만들 건데, 여기에 뭐 그라디언트 램프라고 하는 효과를 적용시켜 주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선형 그라데이션 효과가 적용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말 그대로 위에는 검고 아래는 하얀 소스가 그냥 바로 완성되었죠. 해서 검은 부분은 렌즈 효과가 안 들어가고 하얀 부분은 렌즈 블러 효과가 들어가고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근데 얘도 지금 전체적인 포지션을 좀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는데 800 아래쪽으로 위치를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치를 540 플러스 800 해가지고 아래쪽에 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뭐 아이콘을 조절해서 좀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되고, 여기 있는 숫자를 조절해도 되고 해서 좀 그라데이션이 좀 적당해지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인에 와서 카메라 렌즈 블러 소스 올려주고, 또 화면에 보이면 안 되니까 눈은 끌게요. 그 다음에 카메라 렌즈 블러 오셔서 여기 레이어에, 자, 블러 맵의 레이어에 카메라 렌즈 블러 소스를 적용을 해주시면, 자, 어때요? 이쪽은 블러가 안 들어가 있죠. 근데 아래로 갈수록 점점 블러가 심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소스의 검은 부분은 효과가 들어가지 않고 하얀 부분은 들어가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좀 더 극명하게 차이가 보이게 하도록 위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에서 확인해 보면 좀 더 극대화가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안내서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뷰에 뭐 클리어 가이드 지우고, 위쪽에 이것도 지우겠습니다. 컨트롤 R 눌러서 지워주고. 자, 이렇게 해서 멀어질수록 블러가 들어갈 수 있게 디테일한 표현을 해줬어요. 마지막으로는 뒤에 배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가루들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컨트롤 Y 눌러서 솔리드 이름을 파티클 월드라고 해서 솔리드 만들어 주시고, 위치는 맨 아래쪽으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8번 세이버의 블렌딩 모드도 스크린 주도록 할 거고요. 자, 파티클 월드에다가 효과 하나 적용할게요. 말 그대로 파티클 월드라고 하는 효과가 있고, 이걸 적용을 딱 해주면, 실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가루가 막 발생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레이어만 살펴볼게요. 일단 뭐 이런 식의 가이드라인들이 막 보이는데 다 필요 없으니까 없애주시고요. 모양이 동글동글해야 돼요. 파티클 항목에 가서 파티클 타입을 Faded Sphere로 해주시고, 아래쪽에 색깔을
좀 원하시는 색으로 뭐 2개를 좀 정해주시면 되는데, 생성되었을 때 색깔, 뭐 얘가 지속 시간이 다 돼서 사라질 때 보이는 색깔 해가지고 점차 버스에서 데스로 색깔이 변해가는 거예요. 뭐 다 똑같은 색깔 주셔도 별로 상관없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더 세부적으로 조절하기 전에 뭐 글로우 효과 적용해서 번쩍번쩍 빛내줄게요. 한 번 더 적용할까요? 한 번 더 적용해서 더 번쩍번쩍. 뭐 레디우스 값도 살짝 올려줘서 좀 뿌옇게 만들어 주시고, 자, 위쪽으로 올라가서 뭐 버스 사이즈 좀 작게 하겠습니다. 데스 사이즈 0. 그러니까 얘가 지속 시간이 다 돼서 사라질 때는 크기가 작아지면서 사라진다, 뭐 이런 거죠. 네, 크기가 너무 작나? 버스 사이즈 0.1 정도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실행하면은 그냥 땅에 막 떨어져요. 땅에 막 떨어지니까 이쪽에 피직스 항목에서 여기 보시면 그래비티, 중력 값이죠. 마이너스 0.1 정도 줘서 하늘 위로 좀 올라갈 수 있게 해주고, 벨로시티는 뭐 0.0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천천히 올라갈 수 있게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는 얘네의 간격을 좀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듀서 항목에서 포지션 XYZ, 레디우스 XYZ 있는데, 레디우스 XYZ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간격을 조금 나눠주시면 되겠고,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빠른 속도로 사라지는데 지속 시간을 한 1.5초 정도 주도록 하고요. 너무 많이 생성되는 것 같으면 버스 레이트 값을 낮춰서 많이 생성되지 않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성되는 위치가 또 문제일 수 있는데, 너무 가운데에서부터 생성이 되죠. 여기 있는 포지션 Y 값 조절해서 생성되는 위치를 좀 아래로 내려주시면 되겠고, 한 0.15? 요 정도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위쪽이 좀 빈다, 그죠? 롱비티 지속 시간을 한 2초 정도로 늘려서 좀 많이 위쪽도 보이게 해주고, 버스 레이트 살짝 올릴게요. 요 정도 주면 된 것 같아요. 자, 근데 실행해 보니까 렉이 많이 걸리니까 파티클 월드만 볼게요. 실행해 보니까 그냥 위로만 올라가고 살랑살랑거리진 않아요. 살랑살랑거리게 만들려면 아까 요 피직스 항목에 보시면 애니메이션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익스플로시브, 약간 폭발하는 듯한 모션인 거죠. 요거 눌러서 트위를 이라고 하는 걸로 선택을 해주시면 약간은 좌우로 막 움직여요. 여기에 뭐 트윌리라고 하는 걸로 하면은 더 세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 세니까 그냥 트위를로 좀 바꿔보도록 하고요. 벨로시티 값 조금 올려주면은 좀 더 왔다 갔다 살랑살랑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여전히 뭐 전체적인 속도는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서 오른쪽 클릭, 트랜스폼이 아니라 타임에 타임 스트레치 400% 주면 4배 느려집니다. 오케이 해주면 4배 느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근데 문제는 0초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게 문제죠. 해서 이 레이어 자체를 앞으로 이렇게 당겨요. 그러면 타이밍이 전체적으로 당겨지면서 0초에서부터 파티클이 잘 보이는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것 때문에 뭐 레이어가 뒤에가 이렇게 부족해지면은 얘를 이렇게 가장자리 잡고 늘리시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완성을 좀 시켜봤어요. 색깔을 좀 더 밝게 해줘야겠네요. 마무리 작업으로 스타글로우처럼 좀 빛나는 그런 느낌을 줘볼게요.
조정 레이어를 하나 더 생성해주고, 여기에 뭐 디렉셔널 블러라고 하는 효과를 주겠습니다. 자, 원하는 각도대로 이런 식의 찢어지는 블러 효과를 줄 수가 있거든요. 요 정도 한 100 정도 올려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올리시면 찢어지는 느낌을 보실 수가 있고, 각도를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0도 맞춰 놓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놓고 여기 있는 이제 블렌딩 모드를 뭐 스크린 해주시면 이렇게 이제 아래쪽에 있는 영상들과 혼합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뭐 어드 같은 걸로 해주면 좀 더 번쩍번쩍 하는데, 너무 번쩍거리니까 이렇게 하진 않을게요. 근데 이 온전한 원본 사진의 모습은 좀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해서 자, 여기 있는 원본 사진을 하나 복사해서 올려요. 지금의 이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 위로 올려요. 그 다음에 자, 트랙 매트를 뭐 알파 인버트 매트 이렇게 해주면, 자, 뭐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까? 알파 인버트 매트를 하면 이 원본 사진의 영역을 이제 제외하고서 요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좀 해봤고요. 여기에다가 뭐 커브 효과를 좀 줘서 대비를 살짝 줘가지고 너무 뿌예 보이지 않게 딱 보일 부분만 이렇게 세로로 잘 보여주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컨트롤 D로 복사해 보겠습니다. 복사해서 이번에는 45도 이렇게 되죠. 블러 랭스는 한 75 정도로 낮춰보도록 하고요. 좀 더 대비를 많이 줄게요. 너무 점점 뿌얘지잖아요. 대비를 좀 많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번에는 또 두 개를 선택해서 컨트롤 D 복사한 다음에 이번에는 마이너스 45도 주시면 요런 좀 X자 모양의 스타글로우 같은 표현을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밝은 느낌이긴 한데 이제 이 세 개의 뭐 오퍼시티 같은 걸 좀 조절을 해서 느낌을 좀 약하게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무료 효과만을 사용해서 CG 표현을 해봤는데요. 수치값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조절해 보시도록 하고, 어떻게 또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유튜브를 업로드하고 있는 텀이 점차 길어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 학원 일로 굉장히 바빠가지고 유튜브를 촬영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틈틈이 좀 여러분들 좀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를 해서 기회 나는 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